대법원 복도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초침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강혜진 씨, 곧 판결 선고가 시작됩니다. 변호사의 낮은 목소리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16년을 기다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맞은편에 앉은 이수미의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한 번도 안아보지 않은 아이를 16년 만에 되찾겠다는 그 여자. 판사가 입장하고 법정은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 강혜진, 김태준은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남편과 함께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려와 꽉 쥐었지만 식은땀이 마음처럼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4, 다시 156,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16년 전 그날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4번의 유산 끝에 마지막 희망으로 선택한 대리모 출산. 비록 내 배가 아파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의 행복감. 그리고 키워온 16년의 시간이 법정의 판결 한마디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숨을 멈추고 판사의 말을 기다리는 그 찰나,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눈이 내리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일막 과거의 거래, 평온한 일상. 눈이 소복이 내리던 그날 밤, 저는 생애 가장 긴장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병원 복도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남편과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번의 유산과 끝없는 불임 시술의 실패로 지친 우리 부부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강혜진 씨, 들어오셔도 됩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분만실로 향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이수미, 그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피곤해 절어있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기는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생아실에 있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수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볼 뿐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대로 말씀하신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수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기는 보지 않아도 돼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이수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희는 이수미와 헤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 신생아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말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기는 거야. 불안함과 떨리는 마음을 가득 안고 신생아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분홍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주먹.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작은 생명. 이 아기가 우리 딸이구나.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유진이라고 해요. 하늘이 준 보석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합의서, 비밀유지 서약서. 수많은 종이와 법적 절차 속에서 이수미의 이름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저희는 약속대로 그녀에게 거액을 지불했고 그녀는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엄마, 오늘 창립기념 축제 있는 날이에요. 아침 식탁에서 유진이가 가방을 메며 외쳤습니다. 응, 도시락 잊지 말고 가져가. 제가 꼼꼼히 싸둔 도시락을 건네자 유진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오늘 불고기 비빔밥이에요? 최고.
유진이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학원 끝나면 곧장 집에 오는 거지? 유진이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일찍 끝나요.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식탁을 정리하며 유진이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치원 입학식부터 고등학교 입학식까지 쭉 늘어선 사진들 속에서 유진이는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사춘기 한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밝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고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말했습니다. 우리 유진이는 타고난 좋은 머리를 가졌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유진이의 타고난 특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이수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접었습니다. 유진이는 내 자식이야. 그것만은 진실이었습니다. 16년 동안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출장으로 집을 비웠고 저는 집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던 중에 문득 거실벽에 걸린 유진이의 고등학교 입학식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혜진 씨 맞나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제 목소리 기억나세요? 16년 전에 만났었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절대 다시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 이수미 씨? 전화기 너머로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하시네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잘 크고 있나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16년 동안 잊고 있었던 공포가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지? 왜 이제 와서? 뭘 원하는 거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채웠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였습니다. 유진이를 빼앗길 수는 없어. 그 생각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이수미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문자였습니다. 유진이 사진 보내주세요. 한 번만 만나보고 싶어요. 대화 좀 했으면 해요. 모두 무시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점점 메시지의 톤이 달라졌습니다. 그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법적으로 유진이는 제 아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마지막 문자를 받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협박인가?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이수미가 연락해왔어. 식탁에 앉아있던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구? 우리 유진이를 낳은 대리모 말이야.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용건으로? 유진이 사진을 보고 싶대. 그리고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시해. 뭐지가 어쩌겠다고. 그의 반응이 너무 담담해서 화가 났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잘못하다간 우리 유진이를 뺏길 수도 있어.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진정해. 16년 전 계약 당시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밟았고 아무 문제 없어. 그럼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돈이겠지, 뭐. 남편의 대답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정 찜찜하면 번호를 바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남편은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유진이 때문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진이의 방을 살며시 열어보니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서류였습니다. 원고 이수미, 피고 강혜진, 김태준, 대상자 김유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발 현실이 아니길. 그러나 손에 쥐고 있는 서류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유진이가 학교에 간 후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소송이 가능한가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리모 계약이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지 않다는 걸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상 아무래도 출산한 여성이 법적 어머니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럼 유진이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6년이라는 시간도 흘렀고 아이의 복리를 고려했을 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 말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이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 혹시 모를 당부를 위해 학교를 찾았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다고요? 유진이의 담임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이의 친자 확인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요. 아이가 몰랐으면 싶은데 혹시나 학교에도 그런 게 오면 저에게 연락 좀 부탁드려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건 걱정 마세요. 그러나 그날 오후 유진이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이상한 소리예요. 유진이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다른 엄마한테서 태어났다고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니래요. 그게 진짜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당황한 제 모습에 유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구나. 유진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설명해 줄게. 하지만 방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유진이가 알았어. 뭐라고? 어떻게? 학교에서 소문이 났대.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모르겠어. 어쨌든 지금 방에 틀어박혀 있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애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그날 밤 저는 유진이의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노크했습니다. 유진아, 들어가도 될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앞에 저녁 놓고 갈게. 트레이에 유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밥을 담아 문 앞에 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1시간 후 다시 확인하니 음식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는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우선 진실을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이미 알게 된 거라면 오히려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이야기 좀 할까? 유진이는 잠시 망설이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가 맞아.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난 누구예요?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넌 엄마 딸이야. 근데 왜 숨겼어요? 널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유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속인 거예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유진이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럼 내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널 낳아주신 분은 이수미라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 세상에서 널 가장 사랑하는 건 엄마와 아빠야. 유진이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작고 외롭게 보였습니다. 며칠 후 이수미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강혜진 씨, 유진이 만나게 해주세요. 무슨 권리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유진이의 엄마예요. 그렇게 사라지고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유진이를 찾지 않았잖아요. 이수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땐 제가 어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게 이유가 되나요? 법적으로는 충분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유진이의 사진첩을 들춰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아기였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담긴 사진첩. 사진 속에는 아이의 첫 걸음마, 첫 생일,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까지. 이수미는 이 모든 순간에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유진이를 데려가겠다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틀 후 법원에서 DNA 검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생자 관계가 확인되면 이수미 씨의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그렇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유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어떤 마음일까?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학교에서 친구들의 시선도 견뎌내야 하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의심하게 된 아이.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린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정말 돈 때문일까? 이수미가 갑자기 유진이를 데려가려는 진짜 이유가 뭐지? 그날 밤 남편은 오랜만에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떻게든 유진이를 지켜보자. 오랜만에 남편의 목소리에서 굳은 의지를 느꼈습니다. 법정 심리 당일 저희 가족은 초췌한 모습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이는 제 옆에 앉아 있었지만 2주 전부터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이수미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16년 전보다 더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이수미를 보자 숨을 멈추는 듯 했습니다. 처음 보는 자신의 생모.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수미 씨, 왜 1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친생자 확인을 요구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이수미는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제로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시 너무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계약을 맺었지만 그건 불법이었습니다. 이수미의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 계약은 불법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판례상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법적 어머니로 인정됩니다. 저는 옆에 앉은 유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수미 씨, 16년 동안 아이에게 연락 한 번 없었는데 이제 와서 왜 친모로 인정받고 싶으신 겁니까? 저희 변호사의 질문에 이수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모성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유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이가 보고 싶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아이를 한 번도 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강혜진 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진이는 이제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이수미가 저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유진아,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을까? 유진이는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딸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당신들 딸이 아니라 제 딸이에요. 이수미의 말에 유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1심 판결 선고일.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친생자 관계 확인 인용. 그 말은 유진이가 법적으로 이수미의 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순간 제 귀에서 윙소리가 나며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유진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가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판결문을 받고 나오는 길 유진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엄마 아빠 딸이었어. 하지만 유진이는 제 품에서 빠져나와 달려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유진이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저녁 무렵 아이가 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유진이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그건 뭐니? 캐나다에 있는 이모네 보내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혼자 있고 싶어요. 짐을 싸는 유진이의 뒷모습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꼭 가야 하니? 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절 이상하게 봐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해도 전 괜찮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다음 날 공항에서 유진이를 배웅했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지? 제 질문에 유진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오늘따라 유진이의 입에서 나온 엄마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유진이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제가 아이를 완전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텅 빈 유진이의 방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유진이가 두고 간 편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떠나서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여전히 엄마, 아빠가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게 된 후로 혼란스러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사랑해요. 유진.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유진이는 돌아올 거야. 2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이는 캐나다에 있었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미는 더 강력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의학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이수미 씨와 김유진 양은 99.9% 일치합니다. 이것은 모녀 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저희 변호사도 맞섰습니다. 법적 친자 관계는 단순히 유전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16년간의 양육 기간과 정서적 유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은 치열했지만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소 기각. 판사의 판결에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대법원이 남았어. 그러나 저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유진이와는 화상통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2심도 졌어. 유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 상고할 거야. 유진이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만약 거기서도 지면 어떡해요? 그 질문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화상 통화가 끝나고 저는 유진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웃는 모습,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들. 이수미는 이런 순간들을 하나도 모르지. 하지만 법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이수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왜 16년 만에 유진이를 찾아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수미는 최근에 결혼했고 남편은 큰 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유진이를 찾아온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걸 대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도움이 되겠네요. 이수미 씨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겨우 작은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는 3개월째 캐나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화상통화로 대화는 했지만 아이의 얼굴은 점점 더 지쳐 보였습니다. 학교는 어째? 괜찮아요. 여기선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르니까.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진아, 곧 대법원 판결이 나올 거야.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넌 항상 우리 딸이야.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약 제가 그 사람, 이수미 씨와 살아야 된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 질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전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래도 너무 두려워. 나도. 처음으로 남편이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했습니다. 유진이가 보고 싶어. 나도. 우리는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16년 전 처음 유진이를 안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행복감,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이수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에 차 보였습니다. 판사들이 입장했고 법정은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법원 2024, 다시 156,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판결을 선고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 앞으로 저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될 테니까요. 원심 파기환송. 판사의 선고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변호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겼습니다, 강혜진 씨. 정말요? 네,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수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급하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16년간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해온 사회적 친생자 관계를 뒤엎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친다. 친생자 확인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법이 그리고 세상이 마침내 저를 유진이의 엄마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수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생물학적 엄마가 확실합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고, 법원의 판단은 생물학적 관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정숙하십시오. 이수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이수미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강혜진 씨,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유진이는 우리 딸입니다. 이수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왜 내게서 아이를 빼앗는 거죠?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빼앗다니요? 당신이 16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잖아요. 돈은 받을 대로 다 받아놓고선 지금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건 당신이에요. 그땐 상황이. 그만하세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어. 저희는 돌아섰고 이수미의 흐느끼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수미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를 생각하면 그런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곧바로 유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화상 통화벨이 길게 울렸습니다. 마침내 유진이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유진아, 우리 이겼어.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대법원이 우리 편을 들어줬어. 법정에서도 유진이가 엄마 아빠 딸이 맞다고 인정한 거야. 유진이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넌 앞으로도 계속 우리 딸이야.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언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유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 갈래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시간이 끝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났어. 그날 밤 저는 판결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녀의 복리. 그 말이 제게는 세상 전부와 같았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없는 빈 방이지만 곧 다시 유진이의 웃음소리로 채워질 공간. 책상 위에 남겨진 교과서들, 벽에 걸린 사진들. 유진이의 모든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그녀가 궁금해졌습니다. 판결 후 이수미의 모습을 봐서는 쉽게 포기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나오려나.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강혜진 씨, 이수미 씨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놀랐습니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적 문제는 아니랍니다. 고민 끝에 만남에 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수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전날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수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만요. 그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무슨 말을요? 이수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축복한다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유진이에게 물어볼게요. 정말요? 네, 결정은 유진이가 할 겁니다. 이수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이수미에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유진이를 찾아왔나요? 이수미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 결혼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유진이를 데려가려고 한 거군요. 이수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유진이를 본 순간 아이가 저와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얼마나 저와 다른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당신과 얼마나 닮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죄송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유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셨나요? 그 질문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이 행복했어요. 이수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유진이에게 이수미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화상통화로 유진이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수미 씨가 너를 만나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유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괜찮겠어? 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지만 유진이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돌아오면 약속을 잡을게. 다음 주 유진이가 캐나다에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유진이가 게이트를 통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6개월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유진아. 저는 달려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집에 돌아와 유진이는 자기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래, 이 방도 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어. 유진이가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캐나다에서 많이 생각했어요. 뭘? 가족이란 게 뭔지에 대해서. 아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낳지 않았다고 해도 엄마는 제 엄마예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일주일 후 유진이가 이수미를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카페 한쪽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수미가 유진이를 보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웃음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수미가 유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작은 물건을 건넸습니다. 유진이가 그것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유진이가 제게 돌아왔습니다. 어땠어? 유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무슨 얘기했어? 이수미 씨가 자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 네, 제가 태어났을 때 어땠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유진이의 손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뭐니? 이수미 씨가 준 거예요. 저를 만나면 주려고 간직하고 있던 거래요. 그 말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수미도 유진이를 생각하며 16년을 보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수미 씨가 말했어요. 뭐라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지금 엄마 아빠한테 가게 된 거라고. 그 말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수미가 어떤 사람 같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은 사람 같았어. 정말? 응, 법정에서는 몰랐는데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는 어떻대? 괜찮대.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 괜찮게 답을 얻은 것 같아 보였어. 그럼 이수미는 이제 어떻게 할 거래? 캐나다로 돌아간대. 캐나다? 응, 남편이 그쪽으로 발령받았대.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글쎄, 완전히 끝은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뜻이야? 이수미가 유진이에게 연락해도 괜찮겠냐고 물었대. 뭐라고 대답했어? 유진이가 괜찮다고 했어.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왜? 유진이가 누구에게 태어날지는 선택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 제 생각도 같았습니다. 몇 주 후 이수미는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유진이는 가끔 그녀와 문자를 주고받는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예전처럼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다행히 친구들도 이전 학교의 소문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가 숙제를 하다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 진로 에세이 주제가 정체성이에요. 어떻게 쓰고 싶어? 유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두 명의 엄마가 있는 제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그 말에 놀랐습니다. 괜찮아?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 그럼 어떻게 쓸 거야? 한 사람은 저를 세상에 데려왔고, 다른 한 사람은 저를 키웠다고요. 그리고 두 분 모두 저를 사랑했다고요. 각자의 방식으로.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유진이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결심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치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유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수미는 가끔 편지와 선물을 보냈지만 유진이의 일상을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제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꺼내볼 일은 없겠죠. 어느 날 유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만약 그때 법정에서 졌다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정말요? 그래, 내가 원하는 한 끝까지 싸웠을 거야. 유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역시 엄마 딸이길 잘한 것 같아. 그 말에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이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여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모두에게 인정받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사랑과 헌신으로 증명된 엄마.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라는 자리는 이름이 아니라 자식을 지켜내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유진이의 사건은 언론의 익명으로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대리모 계약의 법적 지위, 자녀의 복리가 혈연보다 우선, 대법원 판결이 바꾼 가족의 정의, 수많은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의 다른 가족들에게 힘이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으로 선택했다고 했죠.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졌었나 봅니다. 왜 심리학을 선택했어? 제 질문에 유진이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이는 어떻게 안 건지 연락 오는 기자들에게 가끔 인터뷰 요청도 받았지만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다만 대리모 출생 아동의 정체성에 관한 학술 연구에는 참여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법과 윤리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요. 대학 3학년쯤 유진이는 서준이라는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한동안 뉴스에 나왔던 그 사건의 당사자인 줄 몰랐어. 서준의 말에 유진이가 긴장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라면 많이 힘들어했을 텐데. 잘 이겨낸 너가 존경스러워. 대학 졸업 후 유진이와 서준은 결혼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수미 씨도 결혼식에 초대해도 될까요? 잠시 놀랐지만 생각보다 빨리 마음을 정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유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수미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습니다. 유진이만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결혼식 초대에 이수미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맙구나. 가능하면 참석할게. 그 모호한 대답에 유진이는 조금 실망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아직은 어색한가 봐요. 결혼식 전날 유진이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내일 아빠랑 같이 저 입장시켜 주실 거죠? 당연하지. 유진이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수미 씨가 오실까요? 글쎄, 하지만 그것보다 내일은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야. 유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땐 이해 못했지만 이제는 그분의 마음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 네, 어렴풋이요. 결혼식 당일 예상과 달리 이수미가 성당에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는 그녀를 발견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유진이는 준비실에서 그 사실을 알고 긴장했습니다. 이수미 씨 정말 오셨네요. 괜찮아?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좀 놀랐어요. 웨딩 마치가 울리고 저와 남편이 유진이의 양쪽을 부축했습니다. 성당 안쪽에서 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유진이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제 마음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던 그날 병원에서 처음 유진이를 안았던 순간부터 언론의 주목, 법정에서의 싸움,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이 행복한 날로 이어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축하 인사를 나눌 때 이수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축하해, 유진아. 유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수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선물이야. 유진이가 상자를 열어보니 소중하게 간직한 듯한 진주 귀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수미는 간결하게 인사하고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1년 후 유진이에게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언제 알았어? 오늘 아침에요. 병원 가서 확인하고 오는 길이에요.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9개월. 유진이는 종종 아기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유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엄마처럼요? 그 말에 저는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수미 씨에게 아기 소식을 알려도 될까요?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해.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진이는 문자로 짧은 인사말과 함께 임신 소식을 전했고 이수미는 축하 메시지로 답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기분으로 메시지를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지금은 저와 비슷한 기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10달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작은 천사와 같은 민서가 태어났습니다. 병실에서 유진이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다 커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위 서준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안아보실래요? 유진이가 아기를 건넸습니다. 작은 생명을 품에 안자 유진이를 처음 안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나도 할머니가 됐네. 행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라는 호칭이 어딘가 모르게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이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할 무렵이 되어 유진이의 출산 소식이 어떻게 알려진 건지 또다시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리모에서 태어난 여성, 아픔 딛고 새 생명 잉태. 몇몇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우리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제 그런 지난 일들은 잊고 그저 평범한 가족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민서가 태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유진이는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100일 상과 함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한바탕 잔치를 치르고 모두가 돌아간 후 잠든 아기를 안고 유진이와 저는 테라스에 나와 앉았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생각이 많아졌어요. 유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생각? 민서를 낳고 보니 이수미 씨가 어떤 마음으로 저를 찾아온 것일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유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끔 민서를 바라보면 이 아이한테 어떤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지 걱정돼요. 괜찮아. 그건 모든 엄마가 하는 걱정이야. 유진이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는 저를 낳아주진 않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제게 최고의 엄마였어요. 유진이의 담담한 고백에 저는 감격했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민서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겠죠? 저는 말없이 유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저 꼭 그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저의 엄마로서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유진이의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혈연을 넘어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